자,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자, 이번 시간 여러분들과 호이겐스 원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호이겐스 원리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반사의 법칙과 굴절의 법칙을 증명을 해볼 거예요. 자, 이게 학생 목표예요. 그런데 먼저 여기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여러분들 머릿속에서는 빛이 어떤 모양으로 진행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 질문이 좀 이상한가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봐요. 그냥 여기다 기본 개념으로 쓸게요. 기본 개념은 어떤 거냐면 우리는 두 가지 입장에서 빛의 진행하는 모양을 그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소리예요. 뭐냐면 일단은 빛을 이렇게 날아가는 화살처럼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물론 얘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레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빛의 진행하는 모양을 이렇게 화살표로 그리는 거를 우리가 이거를 기하광학이라고 해요. 그런데 빛을 이렇게 날아가는 화살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파면으로도 생각할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두 번째 입장을 보게 되면은 빛이 이렇게 파동의 형태로 날아온다라고 이렇게 진행해 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파면에 유상이 같은 데를 이렇게 연결한 선, 이거를 웨이브 프론트라고 해요. 그래서 파면이라고 해요. 파면이 이렇게 이동해 온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빛이 이렇게 화살처럼 날아오는 거야. 이거는 파동이 이렇게 날아오는 거예요. 마치 파도처럼 이렇게 날아오는 거를 우리가 이렇게 진행해 오는 거를 이거를 우리가 파동광학이라고 해요. 파동광학 또는 이거를 우리가 물리광학이라고도 해요. 하여튼 이렇게 두 가지 입장에서 우리는 그 빛의 진행하는 모양을 다룰 수가 있어요. 근데 호이겐스 원리는 이 중에서 어디에 가까운 거냐면은 우리가 여기 있는 파동광학으로 해석을 한다는 소리예요. 왜냐면 그 전에 여러분들이 실험적으로 여기에 있는 반사의 법칙과 굴절의 법칙을 이해를 할 때 그때 우리는 빛을 레이로 그렸어요. 그래서 기하광학적으로 직관적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파동광학으로서 이렇게 파면을 이용해서 여기 있는 반사의 법칙과 굴절의 법칙을 증명해 보겠다는 소리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호이겐스 원리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호이겐스 원리라고 하는 자체는 여기 있는 것처럼 파면을 중심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깐 봐요. 호이겐스의 원리를 생각을 할 때 저는 일단은 평면파, 여기서 있던 걸 그대로 이용을 할게요. 평면파가 이렇게 그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해 온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호이겐스는 어떻게 생각을 한 거냐면은 원래 기존에 이렇게 파면이 있어요. 그러면 다음 파면을 어떻게 만든다라고 생각을 했냐면은 기존 파면에 여기에 모든 점들이 마치 전광원처럼 작동을 한다는 소리예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점을 그냥 3개 정도만 그릴게요. 그러면 틀림없이 이 전광원이 이렇게 구면파를 이렇게 형성을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얘가 이렇게 모여서 또 다른 파면이, 새로운 파면이 형성된다라고 하는 게 호이겐스의 원리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실제로 이게 되나 하는 거는 간단하게 사고 실험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사고 실험을 통해서 알 수가 있냐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작은 슬릿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봐요. 작은 슬릿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보고 여기에 평면파가 이렇게 입사를 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틀림없이 여러분들은 많은 실험 현상이나 이런 데서 이런 그림을 봤을 거예요. 평면파가 여기서부터 쭉 왔을 때 조그마한 홀을 만나게 되면은 틀림없이 그 뒤에 이렇게 구면파처럼 퍼져서 진행하는 걸 봤을 거예요. 그러면 이걸 거꾸로 생각을 하면은 이런 조그만 이렇게 그 슬릿이 많다고 생각을 하면은 지금 여기에 슬릿이 많아요? 그러면은 걔들이 이것처럼 다 전광원 역할을 할 테고, 그렇죠? 전광원 역할을 할 테고, 그게 모여서 다음 파면을 만든다라고 하는 호이겐스 원리를 이렇게 실험적으로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아주 간단하지? 자, 그러면 됐고, 그리고 나서 한 가지를 더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이전 파면부터 다음 파면까지는 여기 얼마나 이동거리를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여기가 사실상 파장이 될 텐데, 이 파장이라고 하는 자체는 원래는 빛 속도에다가 약간의 시간을 이렇게 진행한 시간을 곱해주면은 여기를 표현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호이겐스의 원리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호이겐스 원리를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지금도 여기서부터 반사의 법칙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쪽도 지금 보면은 어떻게 그림을 그려놓은 거냐면 여기가 이렇게 얘가 경계면이에요. 경계면. 그리고 파란 색깔로 그린 게 이게 법선이에요. 그리고 여기 두 개의 광선을 그렸어요. 만약에 여기를 A번 광선이라고 하고 B번 광선이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뭐냐면 기하광학적으로 그린 거예요. A에서 광선이 이렇게 출발을 하고 해서
여기 경계면에서 반사가 돼요. 그리고 B에서 들어온 광선이 이렇게 출발을 해서 여기 경계면에서 반사가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소리예요. 여기까지는 기하과학적인 해석인 거지. 그런데 우리가 또 다르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얘가 틀림없이 파면이 이렇게 날라온다라고 이것처럼 생각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 거꾸로 말하면 여기가 여기에서 말한 정광원이에요. 정광원처럼 돼서 얘가 파면이 이렇게 날라온다라고 생각을 해도 될 거예요. 그러면 이 파면이 쭉 오다가 보면은 틀림없이 A에서 출발한 빗살이 쭉 와서 여기 경계면에 부딪혔을 때 여기를 A'이라고 할게요. 이만큼 도달했을 때 B면의 파면이 어디까지 왔을까? B면의 파면은 틀림없이 얘는 이만큼에 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 이만큼의 B면의 파면에 도달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B의 프라임이라고 이렇게 놓을게요. 여기 파면이 날라온다고 보면은 자 그리고 나서 만약에 그 뒤에 A의 파면이 다시 여기서부터 이만큼을 진행을 했어요. A의 파면이 다시 시간이 경과를 해서 내가 여기다 덮어서 그릴게요. 빨간 색깔로 그릴게요. 이만큼을 진행을 했어요. 그러면 B의 파면은 어디까지 진행을 했을까? 다시 말해서 B의 파면은 서로 길이가 같아야 되겠지? B의 파면은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여기 경계면에 이만큼 도달했을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B의 파면이 경계면에 도달했을 때 A 파면은 여기서 반사돼서 날아가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또 하나 여기다가 이렇게 파면을 하나 더 그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를 A'라고 했으니까 ABC 이렇게 반사된 여기까지 거리를 A2'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B의 광선이 여기에서 더 진행한 거리를 우리가 이렇게 B의 2'이라고 이렇게 놓을게요. 그림들 이해들 갔죠? 자 그러면 이렇게 놓고 나서 우리는 지금 반사의 법칙을 논할 거예요. 반사의 법칙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어떤 게 반사의 법칙이냐면 세타와 이렇게 세타1과 세타1의 프라임이 같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실험적으로 검증한 반사의 법칙이에요. 그러면 일단 이게 실제로 성립하는지를 지금 이 기하학적 구조에서 알아보면 되겠죠? 그러면 세타1은 어딜까? 법선과 경계면에서 잎사각이 이루는 면이기 때문에 얘가 지금 이렇게 법선을 정하고 그리고 여기 빗살에 잎사각과 이루는 거기 때문에 얘가 우리가 세타1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또 하나 반사각이라고 하는 자체. 반사각은 어딜까? 반사각은 지금 이 경우에서 보면은 여기가 반사각인 거지. 이쪽으로 이렇게 빛이 ABC 들어와서 나갔으니까 그래서 여기 각도가 세타1의 프라임이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은 여기서 어떤 걸 알 수가 있냐면 지금 이 상황을 이제 우리가 논리전개를 시킬 거예요. 그러면은 반사의 법칙이 정말로 되나 안 되나 하는 거를 한번 알아보죠. 자 그러면 먼저 여러분들이 이 상태에서 하나 광학적으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광학적으로 어떤 걸 생각을 해봐야 되냐면 먼저 아까 말했듯이 A, B, C 여기서 와서 경계면에서 반사가 돼서 진행을 해갔어요. 그랬을 때 B빗은 A, B, C 여기까지 왔을 때 여기 B'까지 왔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B'에서 여기 B2'까지 진행했을 때 A빗은 여기 A'에서 A2'까지 갔어요. 광학적으로. 그렇지? 그러니까 광학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A빗의 진행거리 빨간 색깔로 그린 거 A'과 여기 A'에서부터 A2'까지 간 길이나 또는 여기 B가 B'에서 B2'까지 간 길이나 서로 같아요. 이거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길이를 이렇게 속도에 대한 텀으로 나타내게 되면은 틀림없이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얘가 뜻하는 거는 뭐냐면 지금 위쪽은 같은 매질이에요. 그렇지? 같은 매질? 같은 매질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같은 시간 동안 빛이 간 거리는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두 거리는 같아요. 이해갔어요? 바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다시 여기서 이번에는 기하학적으로 이 삼각형 두 개를 가지고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기하학 구조를 가지고 자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또 하나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지. 지금 삼각형이 두 개가 있어요. 이렇게 삼각형이 하나가 있고 이쪽으로 이렇게 삼각형이 하나가 있고 그렇지? 그랬을 때 우리는 일단은 두 가지 삼각형을 비교를 해보면은 여기는 서로 공변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 어떤 걸 할 수가 있냐면 A'과 B2'은 지금 두 개의 삼각형 사이에 공변이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어떤 걸 할 수가 있냐면 지금 빨간 색깔 길이, 빨간 색깔 성분의 길이는 위에서 광학적으로 매질이 같은 데를 빛이 통과했기 때문에 같은 거리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A''과 A2'과 그리고 또 하나 B'과 B2'은 같은 거리예요. 같은 거리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어떤 걸 알 수가 있어? 삼각형의 기하학적 구조에서 틀림없이 우리는 얘가 두 가지 삼각형의 합동이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여기가 삼각형의 합동이에요. 같은 삼각형이에요. 합동이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 다음에 그 뒤에 우리는 이제부터 아주 쉬워요. 어떻게 전개를 할 거냐면은 자, 그러면 요 두 가지 삼각형을 논하기 위해서 각도를 어떻게 쓸 거냐면은 지금 여기 이쪽을 프라임이라고 썼으니까 지금 여기 각도를 알파 프라임이라고 쓸게요. 그리고 지금 이쪽 삼각형이 만드는 각도를 여기를 알파라고 이렇게 쓸게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쓸 수가 있어? 얘를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먼저 코사인 알파부터 할게요. 그러면은 코사인 알파라고 하는 자체는 길이의 비율로 나타낼 수가 있으니까 코사인 알파, 이 각도라고 하는 자체는 지금 이쪽 삼각형이 될 거니까 코사인이라고 하는 자체는 우리가 여기다가 이렇게 그려보게 되면은 삼각형을 이렇게 그려보고 여기가 세타고 여기가 직각이라고 본다면 코사인은 이쪽인 거고 사인은 이쪽인 거지 탄젠트는 이쪽 이렇게 되니까 코사인이라고 하는 자체는 빗면분의 빗면분의 밑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지금 어떻게 되겠어? 얘가 빗면이니까 빗면에다가 높이를 이렇게 나눠주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어떤 꼴이 될 수밖에 없냐면 여기는 여러분들 기하학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여기는 쉬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어떤 꼴이 되는 거냐면 A의 프라임과 B의 프라임이라고 하는 자체는 코사인 알파니까 얘는 B의 프라임과 여기 B의 2'까지 이렇게 길이의 비율로 나타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쪽에 알파를 나타냈다고 한다면 우리는 또 하나 똑같이 코사인 알파 프라임을 똑같이 길이의 비율로 나타낼 수가 있을 거예요. 요 각도.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빗면분의 이쪽에서 보면은 밑변이 될 테니까 얘도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A1 프라임에 여기 B2 프라임을 가지고 A1 프라임에서 이렇게 얘가 반사가 된 데까지 여기까지를 이렇게 길이를 나눠주면 될 거예요. 이렇게 길이의 비율로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어떤 걸 할 수가 있냐면 이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지. 지금 이 값을 보게 되면은 밑에는 서로 같아요. 그치? 공변이기 때문에 같아요. 그리고 위에도 보면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 기하학적으로 서로 같은 거리를 갖기 때문에 같은 값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넣을 수가 있겠어? 결국에는 얘는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코사인 알파라고 하는 자체는 결국에 코사인 알파 프라임과 같다라고 쓸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식에서 알파하고 결국에는 알파 프라임과 같다라고 하는 식이 나와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알파와 알파 프라임을 세타와 세타 프라임 사이의 관계를 표현을 해주면 돼요. 어떻게 표현을 해주면 되냐면 알파라고 하는 자체는 지금 여기 보면은 알파라고 하는 자체는 실제는 얘를 ip사빗이라고 본다고 한다면 여기가 세타 1인 거지.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쓸 수 있어? 90도에서 얘는 90도에서 어떤 걸 빼주면 돼? 세타 1을 이렇게 빼주면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알파 프라임이라고 하는 자체는 요각은 똑같이 90도에서 이쪽을 세타 1의 프라임이라고 했기 때문에 90도에서 세타 1의 프라임을 이렇게 빼주면 될 거예요. 우리는 이 값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대입을 시키게 되면은 결국에 어떻게 되겠어? 여기 90도는 없어지겠죠? 90도는 없어지고 결국에는 어떻게 나냐면 세타 1과 세타 1의 프라임이 같다라고 하는 식이 나올 거예요. 고로 여기서 보게 되면은 세타 1과 그렇죠? 세타 1의 프라임은 같다라고 하는 반사의 법칙을 이 식에서 이렇게 증명할 수가 있을 거예요. 아까 우리가 실험적으로 같다고 그랬죠? 이렇게 증명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것처럼 반사의 법칙을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에는 불절의 법칙을 이해를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이 그림에서 하나를 더 그린 것 뿐이에요. 왜냐면 이쪽으로 이렇게 불절해서 들어가는 빗살을 그린 거예요. 그리고 이쪽도 물론 이렇게 들어가겠지. 그리고 여기는 반사에 나갈 테고 여기도 반사에 나갈 텐데 그림을 단순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런 구조를 뺄게요. 자, 그리고 여기도 똑같이 한번 분석을 해보면 돼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아까 여기 입사광선을 A, B로 이쪽에서 정했어요. 이렇게 돌아서 여기도 이렇게 돌았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 A, B살은 돌아서 이쪽으로 반사를 해나갔을 거예요. 근데 그건 안 그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는 불절율에 따라서 불절을 해 들어갔어요. B, B살도 마찬가지예요. 돌았을 때 불절하고 반사를 했는데 그건 제외를 할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이제 우리는
똑같이 이쪽에서 했던 것처럼 파면으로 생각을 할 거예요. 파면이 이렇게 두르다 보면은 A가 A'까지 딱 왔을 때 저쪽 논리를 똑같이 하면은 이쪽 논리하고 A가 쭉 파면이 같이 진행을 해올 거야. 진행을 해오다가 A'까지 오게 되면은 B는 어디까지 왔어? 그때 B는 틀림없이 이 그림에서 보면은 B라고 하는 파면은 여기까지 이렇게 왔을 거예요. 그렇죠? 여기가 이렇게 직각이 되겠지? 여기가 B의 프라임은 여기까지 진행을 해왔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B의 2'은 그 뒤부터 여기서 쭉 진행을 해왔어요. 그러면은 AB살은 드디어 어디까지 들어갔을까요? AB살은? 만약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했을 때 이쪽에 굴절리 N1하고 N2라고 봤을 때 N2 쪽이 크다고 한다면 틀림없이 우리가 빛은 어떻게 움직일 수밖에 없냐면 빛은 매질이 더 큰 쪽에서는 속도가 늦기 때문에 얘가 여기서부터 이만큼 진행하는 동안 이쪽에서는 많이 진행을 똑같은 길이를 진행을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얘가 여기 B'이 여기 B2'까지 이렇게 오는 동안에 만약에 이 조건이라고 한다면은 얘는 이 정도로밖에 저렇게 이렇게 진행을 했을 거예요. 이게 A2'의 위치일 거예요. 논리상? 자, 그러면 얘는 우리가 지금부터 이거를 그대로 기호 처리를 해주게 되면은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굴절의 법칙을 얻을 수가 있어요. 굴절의 법칙은 일종의 굴절의 법칙이 스넬의 법칙인 거죠? 자, 그렇죠? 자, 그러면 실제로 그렇게 되는지를 한번 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똑같이 각도를 어떻게 줄 거냐면은 이렇게 줄 거예요. 이 각도가 세타 1이니까 여기를 세타 1이라고 주고 일반적으로 굴절돼서 들어간 이쪽을 우리가 이렇게 세타 2라고 줘요. 자, 그리고 나서 또 여기서 삼각형 구도를 이렇게 보면은 실제는 여기가 어떤 거? 세타 1하고 여기가 이렇게 같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삼각형을 보게 되면은 여기가 세타 2로 이렇게 같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까 빛에 진행한 거리를 이것처럼 빨간 색깔로 그릴게요. 서로 여기까지 같이 왔다가 B광선이 이만큼을 여기를 이렇게 진행해 오는 동안 여기 A광선은 이만큼을 진행을 했어요. 이렇게 그리면은 이해하기가 쉽겠지? 그렇지? 약간 덮어 그릴게요. 색깔을 구별할게요. 이렇게 왔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걸 가지고 이제 각도로서 다시 거리를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지금 우리는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사인 세타 1이라고 하는 자체는 어떻게 쓸 수가 있어? 사인 세타는 여기에서 조금 아까 그랬지? 사인 세타는 빗면분의 여기 있는 높이예요. 그러면 얘는 사인 세타 1이라고 하는 자체는 지금 보면은 빗면은 여기 있는 삼각형의 빗면은 얘가 되겠지? 그러니까 이쪽은 A'에 B'이 될 테고 그리고 나서 높이는 어떤 게 되겠어? 여기가 높이가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B'에 B2' 이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인 세타 2를 이렇게 알아보게 되면은 사인 세타 2는 지금 요각도니까 기하트 구조에서 요각도니까 얘는 여기 빗변분의 높이가 돼야 되겠죠? 여기가 이렇게 90도가 되니까 높이가 돼야 되니까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A'에 B'이 이렇게 될 테고 높이는 A'에 A2' 꼴로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하나 지금 이쪽에 있는 위쪽에 분자 쪽에 있는 여기를 속도에 대한 텀으로도 쓸 수가 있지?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지금 빨간 색깔 여기를 우리가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이쪽에서 얘를 V1의 속도로 간다라고 한다면은 여기에다가 이동한 거리는 이것처럼 V1에다가 델타 T를 곱해주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쪽도 똑같이 델타 T 동안 얼마게 V2의 속도로 이렇게 이동했다라고 지금 A에서 A'까지 거리를 쓸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식을 바꿔 쓸 수가 있겠지?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밑변은 그냥 길이에 대한 텀으로 쓰고, 그렇죠? 성분으로 쓰고, 그리고 위는 속도에 대한 텀으로 쓰면은 여기 V1에 델타 T가 될 테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밑변은 여기 분모는 이렇게 길이에 대한 텀으로 쓰고, 그리고 분자는 속도에 대한 텀으로 쓰게 되면은 여기는 V2에 델타 T식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자, 얘를 이렇게 나눌 거야. 나누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값은 그냥 여러분들이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요값은 여기는 사인 세타 2를 가지고, 그쵸? 여기는 사인 세타 1이 이렇게 남을 테고, 그리고 이쪽에서 보면은 두 길이는 서로 같지? 그러니까 같으니까 없어질 테고, 그리고 나서 시간도 서로 보면 같아요. 왜냐면 같은 시간 동안에 진행한 거리예요. 그렇지? 단지 달라지는 거는 여기
굴절률이 다르기 때문에 속도가 다르게 갔어요. 그래서 여기는 속도의 term으로 이렇게 V1과 V2로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또 한 가지를 알고 있어요. 참고로 보게 되면은 어떤 거? 굴절률의 정의에 의해서 굴절률이라고 하는 자체는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맞아요. 진공 속에서의 빛의 속도를 매질 속에서의 빛의 속도로 나눠준 거예요. 그러면 이 값을 바꿔 쓸 수가 있겠지? 어떻게 바꿔 쓸 수가 있냐면 얘를 이렇게 바꿔 쓸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를 이쪽을 그러니까 속도에 대한 term으로 표현하면은 진공 속에서의 빛의 속도를 굴절률로 나눠준 게 될 테니까 빛의 속도는 똑같을 테니까 그냥 C가 될 테고, 그리고 나서 여기는 굴절률을 N1으로 할게요. 이쪽도 이렇게 쓰고 N2로 나눠준 거로 바꿔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C하고 C는 약분이 돼서 없어질 테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여기서 굴절률에 대한 term으로 쓰게 되면은 얘를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여기서부터 하나하나 해볼까요? 이렇게 될 테고, 얘는 다시 어떻게 쓸 수가 있어요? 얘는 이렇게 결국에 빛의 속도는 없어질 테니까 이렇게 나눠지겠지? 그렇지?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2가 될 테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두 관계에서 결국에 뭐를 얻을 수 있어? 여기서 이걸 얻을 수가 있죠? 굴절률 N1 위쪽에 있는 여기에다가 사인 세타 1 여기 입사각이라고 하는 자체는 조식에서 보면은 어떻게 돼? 사인 굴절률 두 번째 매질 여기를 통과할 때 이렇게 굴절각 2와 같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게 우리가 굴절의 법칙이에요. 굴절의 법칙.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이 굴절의 법칙을 우리는 스넬의 법칙이라고 불러요. 스넬을 기념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죠. 먼저 우리는 첫 번째 빛의 진행을 두 가지 입장에서 다뤄봤어요. 하나는 빛이 화살처럼 날아오는 레이로 생각하는 기하공학 입장, 그리고 또 하나 화면이 날아온다라고 하는 화동광학 입장으로 빛의 진행을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우리는 여기처럼 파동광학의 입장에서 호이겐스 원리를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죠? 뭐냐면 호이겐스 원리라고 하는 거는 간단해요. 이전의 파면에 있는 모든 점들이 마치 전광원처럼 작동을 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그림처럼. 이 그림만 이해를 하면 되겠지? 그래서 다음 파면을 이렇게 만든다라고 하는 게 호이겐스의 원리예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는 저 호이겐스 원리를 지금 여기 반사의 법칙과 굴절의 법칙에 적용시켜서 반사의 법칙을 이것처럼 증명을 해봤어요. 그리고 굴절의 법칙을 증명을 해봤어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실제 여기 빗살을 직접 한번 이것처럼 그려봐요. 한번 그려보고 나서 한번 분석을 해보면은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가 쉬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간단하게 심화학습 문제를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심화학습은 어떤 걸 생각을 해봐야 되냐면 심화학습 여러분들은 지금 이것처럼 빛을 기하공학이나 파동광학처럼 빛을 이렇게 그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는데 또 하나 빛의 본질에 대한 중요한 논리가 있어요. 거기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여기 호이겐스인데 아까 제가 계속 이쪽을 얘기를 하면서 파동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빛을 보는 입장에 대해서 빛의 본질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빛은 무슨 질문이냐면 바로 이거예요. 빛은 과연 파동일까요? 아니면은 입자일까요? 입자일까? 어느 쪽일 것 같아요? 어느 쪽? 물론 여러분들은 현대과학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답변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본질적으로 빛은 입자인지 파동인지 하는 오래된 논쟁에 대해서 한번 꼭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지금 입장에서는 빛은 입자와 파동 두 가지 문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걸 듀얼리티라고 해요. 빛의 이중성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그 점에 대해서 꼭 좀 확인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열심히들 들어주셔서 고맙고 수고들 많이 했어요.